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껐다 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122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한 번에 계속 바쁘게 요즘에 녹음을 이어가다 보니까 뭐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정신이 없어요. 121회가 후리가이였지요. 그리고 나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선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와 근황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 오른쪽에 계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왜 그거 안 해요? 중간에 하려고요 이제. 그렇구나. 이제 구드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하나 보겠어요. 그거 은근히 재밌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편집할 거면 그거 날렸지. 그러니까, 아니 계속 살리더라고. 몰래들 하던데. 그리고 왜 팝콘님 목소리엔 자꾸 에코 넣어줘요? 그리고 자기 그 영상 편지 있을 때 왜 에코 음악 깔고 에코 넣고 별짓 다 했대. 우리가 얘. 내가 편집자잖아요. 그 정도도 못 누립니까? 아닙니다.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드나이트 네. 한번 B가 안 나와서 나간 거 알죠? 의도예요. 하여튼 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는데. 네, 요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B 할 건가요? 네, 삐할 겁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겁니다. 좋습니다. 좀 전에 뭐에서 B가 나왔는지 나 모르겠던데. 그 미드나이트 제목에 네. 미드나이트? B 네. 영화. B 제가 요즘에 근황 때 얘기할게요.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에요. 최근에 오늘 영화도 그랬지만 네. 제가 최근에 존망 영화 컬렉터가 돼가지고 제가 보는 족족 망하네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다음부터 저는 안 감독님이랑 영화 안 보려고. 그래서 뭐 줌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공간에는 안 있는 걸로.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최근에 선택한 작품들이 얘를 언급을 해보시죠. 한번 나열을. 일단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뭐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숲 사라진 사람들. 네, 숲의 비명 사라진 사람들인가 이게 환경영화제 출품했더라고요. 근데 여성분이 감독을 하셨는데 블레어 위치가 언제 개봉한지 아세요? 그게 아마 99년쯤 아닌가요? 99년 아니면 96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전에 찍었으면 괜찮은 영화였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2021년입니다. 시간 여행을 하셔야 예, 돼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이유가 여고괴담 요번에 그 김세영 씨가 출연했던 모교 이거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예. 앞에 쓴 약을 먹은 거죠. 좀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보면 재밌지 않을까. 요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제 SNS를 보면 아시겠지만 차마 욕은 한 단어밖에 못 쓰겠는데. 그 안 감독님 SNS 링크 한번 주소 한번 얘기해 주시죠. KR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래도 되나 싶은. 근데 진짜 우리 이 감독님이 오늘 샹치하는 몸을 이끌고 영화를 보셨는데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DP도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내가 타노스일세. 저는 앞에 언급한 두 영화 안 볼 거예요. 보지 마요. 좋습니다. 세상에 없는 영화예요. 지금 저 너무 분량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불량 감자인가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앙팡페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앙팡패입니다. 왜 늦어? 뭐라도 더 할 줄 알았지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나 별일이 없는 게 요새 문제입니다. 장기하시군요.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상의 변화가 별로 없이 항상 열심히 지내다 해야지. 보니
노력을 해야지. 잘 태어나든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오늘 아침 같은 일도 있어요. 뭐 영화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렇군요. 아직 영화 제목 언급도 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안 감독님하고 같이 봐서 재미없었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저랑 좀 이게 조합이 안 좋은 둘이 같이 보면 전에 올드도 둘이 같이 봤고 확 늙었어요. 범인은 이 안에 있는데 대충 누군지 감이 와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아까 목소리 잠깐 나오셨죠? 파콘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음악이 좋아 사진을 시작하게 된 줄여서 팝콘 팝앤 콘서트 팝콘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팝콘을 했네. 팝형식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이네. 하여튼 팝콘 AK 팝형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짜 그 칼 사진을 칼 춤추는 사진 올리시던데 인스타에. 그거부터 가나요 그러면? 몇 개가 있길래. 데뷔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다 그거 황해 한 장면인 줄 알았어. 10주인가 12주인가 그 배웠었고 여기도 12대. 뭐 있어요? 텐너. 근데 건물을 아는 사람이 이제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섭외해가지고 따로 그냥 한 10주 정도 배웠거든요. 근데 좋았는데 외우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과정은 다? 10주차 그 과정을 그냥 따로 그냥 선생님 섭외해서 한 거라서 더 계속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외운 거 가지고 혼자 연습해야죠. 그렇군요. 근데 뭐 좋았어요. 건물을 배워서 제일 좋았던 건 어떤 거? 제일 좋았던 우선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아하. 근데 건물을 배워서라기보다는 그 전까지는 뭐 혼자 몸을 관리하니 뭐하니 하면서 약간 운동하다 말다 몸을 좀 관리 못하는 상태로다가 계속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뭘 배운다는 걸 잡고 스케줄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러 가니까 그래도 나름 조금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또 외우게 되고 그러니까 좀 조금 살이 빠지고 조금 몸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이제 칼 한 자루만 있으면 이제 칼 두 자루가 있어야 됩니다. 쌍칼이시군요. 이도류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예전에 춤을 춰드리죠. 아깝네요. 이빨에다 하나 더 물면 삼두류인데 아깝더라고요. 하여튼 근황은 다른 근황 또 뭐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딴 게 있나요? 그건 다음 편 하죠. 할게요. 저희 자주 많이 만나니까 건물을 맞추셨다. 좋습니다. 우리는 조로네요, 조로. 불신중 건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앙팡팬님이 상디, 내가 루피, 나미. 앙감독님이 남이죠. 우리 중에 제일. 바라만 부 레모러스 하시지요. 우소비라고 하려다 참았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 모였고요. 오늘 본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샹치 텐즈링의 전선선. 입니다. 조금 다 틀렸어요. 아니야?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에요. 텐즈링은 없어요. 탬버린을 하는 줄 알아서 노래방 가서 영화에서 노래방 장면이 나오긴 나오죠. 탬버린의 전설이라는 줄 알고. 충격이 심했군요. 원래 제목은 샹치 앤드 더 레전드 오브 더 텐 링스.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입니다. 아니 왜 텐 링즈라고 온 거야? 샹치와 반지 10개의 전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반지의 제왕과 헷갈릴까봐요. 그럴 수 있지요. 하여튼 이 영화에 대해서 마블 시리즈고 마블의 이제 페이지 4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계 히어로가 제대로 그 코믹스 원작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첫 헐리우드 영화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별장과 함께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은편에 있는 악플을 남긴 앙팡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별점을 2.5점 정도. 이야. 너무 후한가요? 예. 오. 되게 반대하네. 자, 아니 왜냐면 앞으로 나올 평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난착하다. 영화를 처음 시작을 되게 보면서 착한 한다. 보면서 뭔가 이소룡, 이영걸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좋았다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서 끝마무리가 돼버리는 네. 약간 그런 영화였어요. 보면서 정말 이소룡이 활동했던 시기가 몇 년도? 70년대에서 80년대죠. 네. 샹치가 그 전에 나온 캐릭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코믹스로 따지면 더 전에. 7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70 몇 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소룡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네, 그 이름이 전일 수도 촌스럽더라고. 있겠다. 전 사실 이 주인공 남자 캐릭터가 네. 뭐 그 전에 이영걸이나 이렇게 액션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게 개불부대지 이어가나라고 그게 많이 생각했는데 끊겼죠. 네네네. 마지막이 사실 마지막 액션 히어로 배우는 제가 기억하는 건 토니자예요. 오히려 헐리우드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랬던 거 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막 반담 이런 애들도 이제 다 옛날에 73년도에 나왔네요. 아 그래요. 샹치가. 예. 그러면 이소룡이 활동하고 있을 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겠네요. 그 영화 시작한 캐릭터하고 초반에. 이소룡하고 약간 나이대가 비슷하겠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2.5점 남기셨고. 네. 그래서 뭐 한줄평 그런 건 없지요. 네, 한 줄평이 없는 게 한 줄평이지요. 좋습니다. 평평하네요. 좋습니다. 평평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평하니까 또 떠오르네요. 파평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관대하게 봤구나. 예, 제너럴시티. 3.0. 오. 아, 좋습니다. 0.5점 차이예요. 애미야, 예, 평점이 예. 짜다. 이게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마블에서 이 영화에서 마블이 얻은 건 무협 액션. 근데 이제 케빈 파이기는 감독을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끝. 옴부즈맨이군요. 예. 감독이 약간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액세서리처럼 쓰는 것 같아요. 캡틴 마블도 그렇고 블랙팬서도 그렇고 블랙팬서는 흑인 감독이 하고 캡틴 마블은 여자 감독이 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아시아권 이제 또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감독들이 필모를 보면 히어로 영화에 어울리는 건가? 아니면 뭐 그 필모가 다 약하거나 신인 감독들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번 신임은 아닌데 어울리는 느낌이 맞아? 연출을 잘하는 거 맞아? 이게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마블을 이제 DC를 보면 감독들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대단한 감독들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지금 약간 좀 토착되고 있나? 고착되고 있나? 사실 그 마블이 이게 이번 감독은 사실 정보가 너무 없어요. 알려진 게 너무 없고 사실 이전에 뭐 루소 형제나 이런 그 케빈 파이기 같은 경우는 그 감독 유명하지 않은 감독 우리들 인지도 없는 감독을 써도 드라마 시리즈를 잘 만들었거나 어떤 한가닥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감독은 정보가 너무 없고 알려진 영화도 저희들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뭐 그래도 의외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반전이죠. 좋습니다. 반전 영화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3.0 주셨고요. 뭐 디테일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앵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미없게 봤고요. 진짜요? 네네네. 뒤에서 누가 코를 고르더니 아니요, 저 아까 공복이라서 잠도 못 들었답니다. 배를 골았군요. 네, 배가 좀 불렀으면 좀 눈 좀 잠깐 붙이고 왔을 텐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점은 빵점 드리고요. 10점이요. 아니, 이거에 줄 거 빼서 프리가이에 먼저 썼구나. 10점. 선입금. 네. 그때 땡겨 쓰지 않았으면. 제가 별이 몇 개 없어서 진짜.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별 돌려막기. 네, 다음에는 좀 많이 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존망 영화 때문에 별이 좀 남아 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0점. 예. 0점은 진짜 좀 심한데. 아니요. 나 마이너스 줘야 되나? 통장인가요? 예. 그렇죠. 저는 완전히 엉성하고 조잡함의 극치라고 봤고 야, 수천억짜리 똥이 아닐까. 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마블 시리즈라는 이름에 격이 떨어져요. 이 작품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약간 수천억짜리 똥이라니까 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팝아트 했던 분이 유명해지만 똥을 싸도 사람들이 칭찬할 거라고. 앤디 워홀이죠. 앤디 워홀. 네, 실제로 그런 말 안 하셨답니다. 똑바로 살아라. 에이브엘 링컨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저는 하여튼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엘렉트라라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마블 시리즈에 안 껴주잖아요. 제니퍼 가너. 네. 그때는 왜냐면 이제 마블 스튜디오가 엔터테인먼트 관리할 때가 그쵸, 아니고 아니었어가지고. 예, 저작권만 팔았을 때라. 그러니까 뭐 작품 수준이 아니라 안 껴주는 정도였는데 이 작품은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마블 쪽에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좀 불쾌했어요 사실 보면서. 불쾌하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배고프셨군요. 예. 저 배우자가 없어서 열심히 배우자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 감독님은요? 저는 그래도 뭐 이게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할 때 극장에서 볼만했다라고 해서 2.5점 저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왔던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호빗이란 영화를 그냥 보면 사실 별점 한 3개 반 4개 줘도 되는데 반지의 제왕 만들었던 사람이 호빗 만들었다 생각하면 왠지 깎고 싶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2점 정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 속에 한 대사가 나와요.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 막 강남 스타일에서 나 한국인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대사를 그대로 이 영화에 돌려주고 싶은 게 아시아나 어떤 동양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으로 가득 찬 그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처럼 느껴져서 그게 되게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 지점은 근데 얘기할 게 있는 게 그 예. 시무리우 시무리우요? 네. 그 주인공. 예. 주인공이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유명세를 떨친 게 김씨네 편의점인가? 예. 그 드라마. 시트콤. 예. 근데 거기가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그 저기 본인이 연기한 것도 한국인 아들이고 그거를 약간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대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 영화를 한마디로 평하면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동양인을 다 그냥 막 한국인 이렇게 그냥 잘 모르고 디테일 모르고 얘기하듯이 이 영화 자체도 동양이나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척하고 만든 영화처럼 보여서 그리고 심지어 그게 너무 불쾌하게 여겨진 건 누구나 아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양조위를 데리고 헐리우드에서 첫 찍은 영화가 이거라는 건 양조위가 앞으로 이제 영화 몇 편이나 더 찍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홍콩에서도 활동이 어려워졌고 중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권 배우가 원래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배우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는 영화가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엄청 가혹한 설정이네요. 예. 근데 양조위가 앞으로 영화를 몇 편이나 더 찍을지 전 잘 기대가 별로 안 되거든요. 하긴. 앞으로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런 거니까 홍콩이 그 얘기도 이따가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스토리 소개를 하고 갈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죠? 샹치와 아니 바보야. 네, 자기 프로그램 코너명. 하기 싫은가 봐. 재밌는데 그거. 뺄까? 개꿀 재밌는데 나 힘들어. 자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까지입니다. 뭐 새로운 걸 개발해야겠다. 좋습니다. 아, 개발해 근데 주세요. 이거보다 재밌어야 돼요. 네. 어렵네요. 쉬울 것 네. 같은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헨린즈의 힘으로 수세기 동안 어둠의 세상을 지배해온 웬우. 상치는 아버지 웬우 밑에서 암살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샹치는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습격으로 더 이상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어머니가 남긴 가족의 비밀과 내면의 신비한 힘을 일깨우게 된다. 벗어나고 싶은 과거이자 그 누구보다 두려운 아버지 웬우를 마주해야 하는 상치. 악이 될 것인가? 구원이 될 것인가? 점점점. 좋습니다. 구원파였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셨죠? 그 우리 중에 프로그램 제목이 있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요. 분인데 이거마저 안 하면 뭐 하려고? 영화를 보고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간단하게 감독이랑 배우 중에 조금 그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의견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은 그 데스틴 크리튼이라는 감독인데 앙팡팡이하고 동갑이고요. 반갑습니다. 그 만든 영화 중에 I'm Not a Hipster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만든 영화 중에 이제 더 글래스 캐슬이랑 뭐 이런 그 저스트 머시 뭐 이런 영화 있어요. 근데 잘 몰라. 모르는데 캐스팅이 보면 브리 라슨이 있습니다. 캡틴 마블이죠. 이 영화에서 쿠키에 나와요. 나오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초반에 이제 브리 라슨이랑 몇 작품 했고요. 그러다가 2019년 저스트 머시에
마이클 조단 아니에요. B가 붙어요. 네. 아니요, 글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게 블랙팬서에서 악역을 맡았었던 분이에요. 그 힙하게 생기신 분? 예, 힙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로키에서 그 누구였냐 아폴로 아들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크리드라는 영화 그 크리드 만든 감독이 나중에 블랙팬서도 만들었고 근데 이 배우가 저스트 머시의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제 수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꾸 왜 마블 출신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지? 이렇게 다리를 놨나? 약간 다단계처럼. 그렇습니다. 2019년이구나. 텐닝즈의 전설을 그렇네. 찍게 된 게 이게 좀 더 인맥이다. 남자 주인공도 얘기하겠지만 네. 뭔가 냄새가 좀 납니다. 이게 역시 홀리우드 인맥이다. 인맥입니다. 무조건이에요. 헐리우드도 다 인맥이야. 학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작품이 대중적인 영화는 첫 작품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개봉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한국이 또 전 세계 최초 개봉이지요. 아, 그래요? 거의 테스트 필드죠, 한국은. 9월 1일, 전 세계 9월 3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을 세계에서 평가를 하고 진행될 텐데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디즈니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해외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에는 이제 10월 말 11월쯤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하거든요. 원래 9월에 하려 했다가 밀렸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이제 소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샹치 흥행하는 우선 40 며칠인가를 개봉을 하고 이 흥행 성적을 봐서 차기 그 개봉작들의 개봉 기간이나 이걸 정하겠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케빈 파이기나 이쪽 마블 쪽에서. 근데 그래가지고 또 시무 리우라는 남자 주인공 배우가 아니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조금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영화의 흥행이나 이게 앞으로 이제 디즈니 영화들이 개봉을 며칠하고 디즈니 플러스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데 위태로워요. 바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더. 이터널스가 이제 다음 11월 작품인데 일주일 가고 갈 수 있어. 이거의 최고의 피해자는 이터널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터널스는 너무 기대작 아닌가? 그쵸. 그런데 그 기대작 상영관을 미리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을 보고 결과를 보고서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기엔 참 갭차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 얘기할게요. 남자 주인공 중요하죠. 시무 리우. 찾아서문해요. 시무 리우. 1989년생이에요. 젊네요. 젊네. 180cm고요. 그 말했던 그 김신의 표류기? 표류 안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해요. 캐나다 시트콤. 예, 한국 사람으로 나와요. 하여튼 교프로 나오겠죠. 그거 나오고 이번 영화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적극적으로 뭐 어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여튼 시무리유 잘 몰라요. 그 외에는 필모그래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속상하다고는 했지만 출연료는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양조위 영어로는 토니 리용 그쵸.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그 엔딩 크레딧에서는 그 약간 그 예우를 해준 거겠지요. 리스펙이죠. 좋습니다. 사실 아시아계 배우 중에 한 명 꼽으라면 양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남들한테 물어봐도 양가위. 양조위요. 양강이 갑자기 취했네. 양강이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지요. 감독 아니에요? 아니요, 양강이 배우. 배우도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아, 동명이인이구나. 옛날에 홍콩 배우 중에 되게 잘 나갔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양가휘일 거예요. 양가휘. 네. 양가휘. 아. 좋습니다. 하여튼 양조위 훌륭한 배우죠. 양조위. 그렇죠. 양가휘는 뭐 그 신용문 객자 뭐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아요. 리스펙. 예. 이 양반 훌륭한 분이지요. 예. 네, 하여튼 양조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행이네요. 2021년에 한 작품이 더 있네요. Where the Wind Blows.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 찬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럼 그냥 바람이 오늘 다 틀리네. 엉망진창이에요. 이 영화의 힘입니다. 최근 작품에 몬스터 헌터 2가 있었네. 진짜 뭐는 속상하네. 최근에 쓸만한 영화가 한 편도 없네요. 일대종사 이후로. 저랑 같이 영화 보셔야겠는데요? 자, 양조위 일대종사 좋죠. 예, 그 누구냐 감독이 왕가위
이름이 다 비슷해. 이 양강이. 가위바위보. 모나리자 뭐 난리 사실. 났네요. 네. 하지만 양조위는 이제 그 뭐냐 해피투게더나 그리고 중경상민 그리고 새끼. 새끼 진짜 명작이지요. 아 좋아요. 근데 사실 그리고 무간도 또 있고 그리고 그 화양연화. 그렇죠. 진짜 거의 잊혀진 배우가 돼가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양조위 같은 경우는 계속 핫한 줄 알았는데 90년대 저희가 이제 골든 하베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대만에서 드라마 만들었었어요. 녹정기, 의천도령기 같은 드라마가 대만 드라마가 완전 그 아시아에서 막 유명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평강 포청청 같은 것도 나오고 그때 그 연기상 같은 거를 휩쓸면서 드라마 스타였었어요. 그러다가 홍콩 이제 영화로 가면서 스타가 됐고 또 재밌는 건 그 연기학원에서 주성치하고 동기예요. 실제로도 친하고. 네. 그리고 뭐 양조위 씨는 뭐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요. 주성치의 친구지. 속상해. 울지 마. 하여튼 네. 양조위 씨 아시아의 얼굴이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쿠아피나라는 여배우 있어요. 유명했던 이름을 알린 영화 음악 약간 그 코미디 같은 거 막 패러디 하기도 하고 랩도 하고 하면서 되게 힙한 스타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약간 개그맨 같은 느낌이 강한 분이었었는데 코미디 용어. 이분이 이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여기서도 양자경 씨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양자경 맞죠? 엄청나게 흥행을 많이 했어요. 헐리우드에서. 이게 하여튼 동남아 어느 나라에 있는 부자 이야기인데 부자들 막 연애하고 그런 건데 여기에서 나와서 이 영화가 핫해지면서 아카피나라는 이름이 조금 언급을 받다가 중요한 건 이제 페어웰 2021년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아카피나 씨가.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뭐라고 했나 그 재능이 다재다능한 분인 거죠. 연기적으로도 사실 아카데미 조연상을 탄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여정 씨하고 동급인 거잖아요. 네. 좀 이상한데 기분이? 자동차가 공급 차강. 아무튼 페어웰이라는 영화에서 요 조연상 후보였나?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되게 무슨 감초 같은 연기. 그쵸. 감초 같은 연기란 말 요즘에 안 쓰죠. 써요. 요즘에도 써요? 어르신들은 다 써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감초 명계남씨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최원종 씨. 우리 늙었잖아요. 인정해요. 최원종 씨구나. 그래서 감초 연기를 펼치면서 아시아계 히어로 첫 영화의 히로인 역할을 맞습니다. 맡았는데 이번 연기는 어떤가요? 좀 느끼시기에. 저는 이분은 고군분투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대사가 구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이 영화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예가 개그를 하려면 복선을 깔다가 터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손 나오는 애 있어요. 레이저 피스트라는 자기 자동차 뺏기는 애. 걔가 이제 손이 없는데 손에서 쭉 칼이 나오니까 레이저 피스트가 이제 레이저 주먹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걔가 차를 잃어버리자마자 그냥 등장하고 차를 뺏긴 봉진 표정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재밌으려면 그 앞에 얘가 자기 차를 아끼는 뭐가 있다거나 그 자기 차를 차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뭔가 보여준 다음에 차가 뺏기는 장면이 나와야 웃길 수 있는데 그냥 결과만 계속 나오니까 이게 기승전 없이 결로만 웃기는 대사들이 나오니까 이 영화가 웃음이나 이런 코드에서 사실 성공 포인트가 0.00001% 정도 됐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쿠아피아나 봤던 크레이지 리치 아저씨야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는 사실 아쿠아피아나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영화에도 아카피나 좋았어요, 사실. 근데 이번은 저는 좀 약간 말했듯이 뭐가 악구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진짜 느낌. 고군분투한다라는 게 약간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번역극 연기를 다 하고 있는데 혼자서 진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 연기 못한다 그래서 톤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가 톤이 안 맞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웃으려면은 기본을 몰라요. 웃음 연출하는 공포도 그렇고
분위기를 깔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쉴드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아, 쉴드는 네. 뭐냐 마블에 나왔던 네, 조지 이름이 그냥 그거죠. 영화 자체에서 아쿠아피나만 보면 뭐 연기 저렇게 어색하고 막 되게 촌스럽게 하냐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고군분투한다라는 말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 전 그래도 이분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다. 저 역시 아카피나만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를 연출 새끼가 알아야지. 그거를 마지막 양궁으로 끝 내버렸죠. 끝. 반지가 몇 개라고? 10개. 반지 두 개만 해도 되겠더만. 아니 여기 텐링즈라고 했길래. 오링 났어요. 아 정말. 하여튼 그리고 이거 예를 들면 또 오링이구나. 아카피나가 이게 이 영화가 또 마음에 약간 개그나 이런 게 보면 기존 헐리우드 영화나 디즈니가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쿨한 개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또 얘가 뭐냐면 호텔 캘리포니아를 불러주면 얘네가 이 도시 배경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뉴욕이나 어디 고담시티나 이런 어떤 지역적인 거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 버스나 이런 것도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보이는 걸 거예요. 그냥 써있잖아요. 1번 캘리포니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리는 개그가 자기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호텔 캘리포니아만 불러주면 좋아한다. 사실 그러고 나서 위협이 왔을 때 갑자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것도 웃길 수 있는 장면인데 그게 웃기려면 이 호텔 캘리포니아나 사실 영화 초반에 양조위 액션씬을 넣는 게 아니고 시무리우랑 아카피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길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 둘의 관계랑 그 시무리우가 어떻게 성인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감정이입이나 인물에 대한 매력을 느낄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친구랑 나누는 대사 몇 마디로 그냥 퉁을 쳐버리고 그걸 유머 코드로 써버리니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죽기 직전에 호텔 캘리포니아를 부르는데 이게 뭐가 하는 짓이야 게다가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명곡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접할 수 있는 이슈가 최근에 없었어요. 한번 불러주실래요?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뭔 노래 이게? 호텔 캘리포니아요. 캘리포니아. 우리나라 노래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러요.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시작할 때. 오, 깜짝이야. 구름 웜에 맞네. 이거 있어요. 그런 곡이 있어요. 다들 입을 깨고 밥 먹어. 이런 거죠. 웬일은 이 팔이 또. 자세히 본 인목이 또. 아나까나까다리. 좋네요. 이 영화 재밌는 영화네. 내가 일치할 거야, 씨. 이렇게. 호텔 캘리포니아가 웃기는 노래였구나. 제가 몰랐네요, 이거. 4080들을. 방광박사리 같은 느낌으로 해요. 미사리에서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영화 좋았네 몰라요? 우리가 몰랐네. 아니 충분히 웃음을 주네. 할 얘기가 태산 같아. 앞으로 아까 20세기 폭스가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했잖아요. 요즘에 또 그게 유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퍽을 직접 욕을 하면은 그러니까 폭스 여우 그림이 있는 머그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폭스가 발음이 폭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대체 이게 미국에서 좀 유행인데 20세기 폭스는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잖아. 한국역, 미국역. 여기다가 B를 넣을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마이클 B 조다. 네, B 조다 아닐 B자죠. 근데 뭐냐면은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유행할 때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퀸 골스팬이 많은지 몰랐다고. 나는 알잖아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가 사실 가사 잘 모르시죠? 그게 악마 논쟁도 있었고 되게 논란이 많은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캘리포니아로만 표현하기엔 뭔가 좀 더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흥얼거리 쓰는 노래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노래 같은데 이걸 개그 코드로 썼으면은 빨리 인지시켜주거나 맞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엔딩 크레딧에서 호텔 캘리포니아가 흐르는데 설마 끝까지 틀지는 않겠지 저거. 왜냐면 저게 영화랑은 전혀 안 맞거든요. 그게 다행히 스코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정도 눈치는 있구나 애들이. 이 새끼야. 누가 말렸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찾았어요. 캐스팅 보다가. 누구요? 그 레이저 피스트 네. 손 칼 나오는 애. 나 루마니아인. 어디에서 칼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배우는 플로리안 몬테아누라는 배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사람 필모그래피를 봤습니다. 크리드 2가 있어요. 아 이런 마이클 네, 비조단이랑 비조단. 같은 영화에 나왔었다. 인맥이다. 인맥이네. 아 이렇게 또 꽂아준다. 야 진짜 아니, 뭐 인맥 중요하지. 적당히 좀 적당히 헤쳐먹지. 해먹지. 그래서 그 계속 출연시켰구나라는. 그 마지막으로 캐스팅에서 언급할 분은 이제 미셸 여라는 이름의 양자경. 중국 발음을 량쯔충이시네요. 양자강이 아니었고. 뿅 좋습니다. 네. 양자경 배우는 뭐 옛날에 그 예스 마담. 폴리스 마담인가 예스 마담이요. 예스 마담. 아, 그 시작을 해서 막 와우 장영 네. 같은 그 엄청나게 많은 헐리우드 아니 중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인데 한때 좋아했던 누나죠. 개인적으로 좀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양자경 씨는 이미 마블 코믹스 시리즈에 한번 나왔어요 출연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그 마지막에 실베스타 스텔론도 있고 네. 그 라바저스들 중에 외계인 중 한 명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특별 출연이긴 하지만 네. 마블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1인 2역 하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 이영 말리에서 이렇게까지 캐스팅을 해야 됐냐라는 이것도 뭔가 인맥이야. 아무튼 굳이 그 어떤 룰 원칙을 깨면서 근데 양자경은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협이든 또 거기서 이제 대부분 남자 배우들은 거론이 많이 되는데 여성으로서 무협을 한다, 무술을 한다는 양자경 말고는 그려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게다가 또 연기력까지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옛날엔 호혜종 많이 있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그건 우리 시선이고 아니, 근데 저는 이들도 그럴까라는 게 절대 없는 거니까. 아 저는 거야. 몬스터의 그 아닙니다. 샤를리즈 테오라고 저는 부르는 이것도 거야. 음모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자경을 한 이유가 있다.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좀 별로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보면은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얘네들이 밀고 있는 게 멀티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멀티버스 개념을 적용을 하면 양자경이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상관이 없어. 맞잖아. 이건 다른 유니버스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다른 유니버스 이거? 아직은 안 밝혀졌는데 그렇게 퉁을 치면 여기 있는 배우들 출연진들 다 싹 갈아도 문제 없다. 왜냐면 마지막과 초반에 웡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여지를 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아니 근데 이제 차기작이 중요한 거는 쿠키 뭐 잠깐 쿠키 얘기 넘어가서 첫 번째 나는 무슨 요번에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두 번째 쿠키는 안 봐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난 그게 왜? 아 근데 두 번째 쿠키는 그냥 딸이 지배했다. 아 근데 그게 딸이 뭐야? 아니, 나는 약간 딸이 흑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느낌이는 그러면 느낌이에요. 그거 네. 배신녀. 흑화? 네. 원래는 걔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걔가 여기를 걔가 했다 하고 그 얘기야? 예, 걔가 텐닝즈의 리더가 된 거죠. 근데 그거 너무 뜬금없잖아. 그러니까 난 굳이. 어쩌라고? 그래서 걔가 그리고 사실 영화 전체가 아니 그 양조위가 외누가 아기의 우두머리잖아요. 텐닝즈 리더잖아요. 그럼요. 장보러 갔다 마누라 이러는데 그렇게 대단한 악역인데 동네 무슨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가 카리스마가 약한 보스처럼 보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쿠키도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걔가 만약에 진짜 대단한 그 이전에 나왔던 만약에 타노스가 죽었는데 거기에 그 좋아하는 배우 누구야 걔 네뷸라가 앉아서 그 왕자에 앉아서 우주 지배자는 뭐 이런 거면 어떤 타노스의 거대한 아우라를 뺏었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조위가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뜬금없고 첫 번째 쿠키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하기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텐닝즈 안에 1000년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터널스랑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세레스트리얼이라는 존재가 이터널스 내용이 뭐냐면 이터널스라는 존재들을 만들고 이터널스의 데비언츠라고 그 대비돼가지고 어떤 파괴를 일삼는 두 가지 종족을 지구에다가 떨궈놔요. 걔네들이 싸우게 만드는데 얘네들의 어떤 중립적인 위치로 인간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세 사람들이 그래서 이터널스들은 인간을 지키면서 지구를 좀 수호하고 데비안츠들은 파괴하고 뭐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셀레스트리얼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이제 이터널스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직접적으로 인간들의 일에 관여하지는 말아라. 데비안츠들이 공격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타노스가 왔을 때도 이제 그 간섭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설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셀레스트리얼은 우주적인 신적인 존재인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 나왔던
그 주인공 아빠 기억나시나요? 네, 에고라고. 네. 걔가 셀스트리얼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하게 힘이 센 존재입니다. 아마 이제 이터널스로 연결고리로서 이터널스들이 이 텐링즈에 어떤 정보를 줬다라고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쿠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배우나 스텝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아세요? 좋아요, 나빠요, 이상해요를 영화 뭐요? 시무리우 캐스팅 그 상치 뭐요? 유승준이 최종까지 올라갔을 때요. 흥미진진하네요. 야, 얼마 전에 그 피자 알죠? 피자 먹방. 네. 피자 먹방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 댓글에 이탈리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 군기 피자. 그래서 지웠대요. 하여튼 됐으면 깊이 날 뻔했죠. 연결죠. 그분이 나왔으면 되게 훌륭한 외국 영화가 될 뻔했네요. 그랬으면은 한국에서 9월 1일 개봉은 못했겠죠. 하여튼 그랬을 것 같고. 하지만 흥미진진하네요. 디즈니였으면 했겠다라는 근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고 옛날 유승준 씨 한참 좋아했을 때 생각하면 아유 뭐 훨씬 낫겠다라는 것도 드네요. 이미지는 그런데 근데 76년생인가 그래요. 그렇죠. 용띠 지금 클럽이죠. 나이가 있어서 액션이 될까? 되게 양조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근데 그러면은 샹치가 너무 어려져야 돼요. 키가 더 작나? 예. 왜냐면 유승준도 약간 나름 동안이라서. 맞아요. 이세상. 근데 요번에 네. 양조위 씨 보면서 놀란 게 엄청 젊어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왔는데도. 안성기 씨가 생각. 네. 딱 등장해서 컴백심. 야 이 샹치야 날 쏘고 가라. 너무 닮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유승준 씨. 너무 젊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주인공 하는 친구가 좀 늙어 보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데 별로 이제 안 맞아 보였어요. 저희도 이게 양조위가 저기- 59세네요. 네. 동갑이네요. 근데 그 양조위 씨 캐릭터 자체가 몇천 년간 나이 들. 근데 왜 안 늙는 거예요? 그 템링즈 때문에? 릭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아내랑 결혼하고 잠깐 보관했을 때는 그때는 왜 안 네, 늙어요?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지. 그래서 여기 팔자주름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런 거 이런 거 하나들 따지면 끝도 중간 중간 없는데. 꼈나 보지 안 늙으려고. 아이 뭐 올든가 봐요. 거의 반지의 제왕에 나온 절대 반지 같은 거. 그 흑화돼가지고. 돌아왔나 보네. 좋습니다. 하고 사실 이 영화 자체 말고 좀 외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면 지금 홍콩 이게 디즈니는 아마도 뮬란도 그렇고 디즈니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이게 겨냥을 하는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흥행을 못하면 사실 그 흥행 수익의 거의 반 정도를 잃는다 생각하면 돼요. 전체 총 개봉 안 되지 않아요? 네,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안 된 나갔죠. 이유는 이터널스도 개봉이 안 되고요. 이터널스가 개봉이 안 되는 건 클로이 자오 감독이 옛날에 중국이 하고 클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 때문에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탄 거를 처음에 그 기사를 축하 기사를 했다가 옛날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완전 배척당하고 있고 그렇죠. 이 영화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이건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양조위가 맡은 캐릭터가 지금 웬우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 캐릭터 원래 이름이 만다린이었어요. 코믹스에서는 그리고 그 만다린을 다루고 있는 그 오리지널 모티브인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아시아계를 그 옐로우 페이스라고 그 블랙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인종 그 비하할 때 흑인처럼 흉내낼 때 얼굴 까맣게 칠하는 걸 이제 블랙 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옐로우 페이스라고 해서 제가 조사하기는 1940년 50년대 영국 소설 중에 푸만추의 음모 뭐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악당 두목인데 얘가 전 세계를 막 그 되게 위협하고 하면서는 되게 악질 캐릭터인 그 중국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푸만추라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얌체같이 이렇게 수염나 있고 막 그 약간 청나라 시대 옷 같은 거 입고 손톱 길고 해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그 아시아계 인물들을 혐오하는 거로 되게 대표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그 오리엔탈리즘밖에 없을 때는 그 캐릭터가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그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악역 캐릭터들도 나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만다린이고 그 캐릭터를 양조위가 연기를 한 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거의 근본 자체가 아시아계를 혐오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영화상에서는 약간 양조위가 그 만다린에서 약간 비하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좀 그렇게 막 그거는 영화에서는 원래 만다린 캐릭터를 그 연기자가 이게 가짜로 이렇게 연기하는데 원래 그러니까. 코믹스에서는 만다린이 이 양조위 캐릭터예요. 그래서 근본 자체가 약간 중국인 혐오와 관련된 아시아계 혐오와 관련된 캐릭터. 영화에서는 그거를 약간 저기 눌러주려고 이제 양조위가 그런 대사를 친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악역을 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홍콩 그 시위 때 이때 양조위는 약간 홍콩 편을 들었어요. 지지를 했죠. 중국인한테.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올바른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할 수 싸우고 있는데 있으니까. 사실 그 중국 그쪽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중국 눈치를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누구였죠? 그 탕웨이가 아니고 탕웨이도 피해자죠. 새끼 찍었다가 판빙빙도 그렇고 뭐 조미도 그렇고 요즘에 중국에서 완전 뭐 감금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판빙빙이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양자경 씨도 아마 약간 홍콩 지지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블랙리스트 개념이라서 상향이 된 거고. 그러니까 네. 그쪽을 우리의 정서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뭐랄 거 없는데 디즈니 입장에서는 되게 크리티컬한 거고 되게 센시티브한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접근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만다린 캐릭터뿐만이 아니고 영화 전체 만듦새를 봤을 땐 개봉했어도 개욕 먹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캐릭터들이나 솔직히 말해도 그 의상들 분장 뭐 이런 캐릭터가 솔직히 그 뭐냐 얼굴에 그 패왕별이 마스크 쓴 그 캐릭터도 사실 외모만 그렇지 닌자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닌자지. 그게 게다가 중국에 그런 캐릭터 어딨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병사들도 스와트 복장에다가 네. 머리에다가 그 말꼬랑지만 달았지. 사실 그 무슨 어떤 기분이냐면 헬리콥터나 그냥 그 항공모함 앞에다가 거북이 대가리 달고 한국 배라고 하는 것 같은 거북선이다. 너무 되게 그 약간 진짜 표면적으로만 너무 좀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이 감독님도 좋아하는 영화지만 빅피쉬를 보면은 깜짝이야. 어떻게 알았어? 거기서 보면은 이따 따로 얘기. 동양을 뭉뚱그려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북한 나오면 북한이 나오는데 일본도 겹쳐 있고 동남 다 겹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얘네가 무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는 동남아를 잘 몰라요. 그래서 BBC가 무지함을 표현했다고? 아니 BBC에서 동양을 동남 표현할 때 장면이,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동양에 대한 멍청함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을 자기가 멍청한 게 아니고 예? 그걸 빅피쉬를 만든 감독이 멍청한 게 아니고 네, 왜냐면 거기서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나오다 갑자기 일본이 나오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막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증을 잘 안 하는 건데 예전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도 한국인데 갑자기 열대 과일들이 있는 이상한 야채 가게가 나오고 한국 지하철 장면인데 갑자기 뭐 이상한 풍경들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몰라서 한 거랑 이게 얘네가 이렇게 몇 천억 몰라요. 되는 영화에서 이 정도 절대 고증을 그럴 리가 안 한다는 없거든. 건 이래도 되라는 태도가 있는 거야.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는 그나마 샹치가 이전의 다른 영화들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서양인들로의 시선으로 보는 아시아권에 대한 문화가 그렇게 뭉쳐져 있었던 게 요건 그래도 좀 노력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요만큼 펼쳐놓는 느낌이 있고 샹치가요? 근데 그게 다른 영화들에 비해 근데 왜 그러냐면 첫 아시아계 히어로 영화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덧붙이자면 네. 블랙팬서랑 캡틴 마블에 대해서 보면 얘들이 이게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전격적으로 내세우지만 중요한 건 이게 상업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치라는 것도 아시아권에 대한 그 얘기를 똑같은 맥락에서 사실 들어오는 게 맞을 텐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리고 제대로 된 인물을 쓰질 않았어. 그러니까 해석이 대담한 영화가 나온 거기는 한데 이런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다 동감하듯이 좀 그래도 좀 애매하지 않아? 별로지 않아? 약간 이런 태도로다가 바라볼 수는 있죠. 아니 근데 저는 아예 앞서 말한 블랙팬서랑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흑인 영화를 만든 흑인 감독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제의식을 갖고 히어로물로 갖고 왔고 원더우먼도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던 여성 감독이
여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원더우먼이란 캐릭터를 해가지고 그 의식이나 이것들이 장면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블랙팬서는 거기 보면은 되게 과학적으로 발전한 아프리카처럼 보이는 그 와칸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들이 나오잖아요. 실제 아프리카 수없이 많은 부족들이 있고 걔네들이 부족끼리 어떤 싸움하는 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옛날에 드라마 중에 샤카줄루라는 드라마 있어요. 네. 흑인 그 원래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서로 이렇게 멀리서 마주보고 창을 서로 던져요. 그래서 누가 더 상대방 쪽에 가까이 갔나로 이기고 그냥 이런 올픽처럼 이랬었는데 샤카줄루라는 추장이 나와서 안 된다. 왜 우리가 싸움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싸워야지 하면서 창은 짧게 방패는 넓게라는 그 사람 명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탄전으로 싸우는 어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장치하는 정복자 샤카줄루라는 그 투쟁자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블랙팬서 안에 있어요. 그대로 있고 실제 아프리카 전통이나 이런 게 담겨 있고 원더우먼도 보면 그 안에 보면은 원더우먼에서 주요 몇몇 매력적인 장면을 보면 대부분 히어로들이 남성 히어로들이 때리거나 그 공격하는 타격이나 이런 거에 기점을 주는데 원더우먼은 방어하는 지점이나 어떤 것들을 지키는 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줌으로써 어떤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에 대한 것들을 고스란히 이런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가장 상시의 큰 문제가 뭐냐면 감독이 주제의식이나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게 없이 자기가 내가 보기엔 좀 과한 얘기지만 중국 영화 몇 편 보고 아 이럴 거야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정체성의 문제인데 그게 블랙팬서도 캡틴 마블도 원더우먼도 그 감독들이 그런 자기의 피해자성이나 당사자성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데스틴 다니엘 크리튼 그 녀석. 예. 미국 사람이에요. 예. 어머니가 일본계고 아버지가 아일랜드니까 닌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외모만 이게 아시아권인가 미국인가 애매하게 생긴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액세서리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거 케빈 파이기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는 액세서리로 그냥 어울리는 아시아권이니까 잘하겠네. 근데 태생이 미국 사람이야. 생긴 것만 그렇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봤듯이 그냥 겉에다가 그냥 분칠하는 느낌만 드는 거니까. 같은 얘기하는 건데. 근데 네. 시작 지점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고, 아까도 말했지만, 페미니즘이든, 어떤 그 흑인, 블랙 라이브스 매러든, 돈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영향이 상업적인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돈이 돼서 일을 해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줄을 내주러 가야 되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그거를 안 하고 하니까, 못했죠. 이게 어떤 면에선 불쾌감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구력이 있잖아. 이 마블이라는 영화를 만든 구력이 있는데 그동안 뭐 페미니즘이든 인종차별이든 뭐든 한 구력이 있으면은 적어도 파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심지어는 배려가 또 없어 우리가 이제 보였다. 동양인이다 보기 때문에 네. 감정이입을 제가 더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도 사실 인권에 대해서도 볼 때 그 미국 분위기를 보면 사실 흑인들 인권 뭐 인종 차별이나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흑인들 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동양인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더 사실 그 혐오나 이런 것보단 등한시하는 느낌. 번외죠. 투명인간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는 인종 차별이라도 하고 우리는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흑인은 차별을 당하고 동양인은 무시를 당하고 거의 이런 게 거의 패시브죠. 그게 이 영화를 만드는 태도에도 느껴지는 거라서 케빈 파이기 이 새끼 좀 혼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용이라는 캐릭터를 다루는 태도 자체가 이 영화에선 주인공 샹치가 처음 그냥 드래곤 라이더예요. 용을 타고 다녀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용 그냥 일이 끝난 다음에 용 머리 툭툭 밟고 뛰어내리는데 사실 아시아계에서는 어떤 신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최종 병기처럼만 쓰고서는 이용하는 무슨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신수 정도로만 느껴지는데 환수 정도? 근데 그런 태도들이 전혀 제가 보기엔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나중에 생각이 형치 들더라고요. 에네르기파 쏘잖아. 네. 아드겐이죠. 하여튼 나선안도 나오고 하여튼 감독이 한 4편 본 것 같아요. 초반에 영웅 봤어. 그 화살 양쪽에서 화살 막 날라오는 게 영웅에서 이게 이영걸 죽을 그거 때. 되게 유명한 그거 보고 또 이제 대나무 숲은 와우 장경 봤어. 대나무 숲 와우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태극권. 보다가 태극권은 내가 본 소림축구를 본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게 양조위를 캐스팅했으니까
출연한 거 하나를 보긴 봐야 되잖아. 새끼 받겠네요. 상탄 거 봐야 돼. 새끼를 딱 봤어. 봤는데 거기서 차에서 확 튀어 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차로 쏙 들어가는 장면 있어요. 그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아니,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탕웨이가 도망가라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차로 쏙 돌아가는 것처럼 차에서 쏙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 뭐냐 그 대나무 숲에서 네. 그거 보고 이제 여동생 손 잡고 있는 장면 동방불패.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정도 본 것 같다. 뮬라는 본 것 같고 몇 번 보셨네. 제가 보기엔 이거 개봉했어도 엄청나게 욕먹었을 것 같다. 문제가 좀 있긴 했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예. 사실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맨 처음에 이제 엽서 이렇게 여동생이랑 남자를 찾아가는 방법이나 저기 둘 다 위치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엽서를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유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그냥 전체 그냥 그 구조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가족 싸움인데 갑자기 이게 전체 도심을 막 걔네들을 그리고 보면 아빠가 공격할 이유도 없어. 가서 말로 설득을 해도 됐어. 내가 엄마가 나왔다 목걸이 좀 어차피 빌려줄래? 못 잡을 거라고.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 여동생이 있는데 얘를 보고 유도해서 그 딱 추격해서 온 것처럼 말하잖아요. 엽서를 주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목걸이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무리오를 또 막 공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캐릭터를 놓쳤어요. 가장 큰 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무리오 자체가 예고편에서 너무 매력 없는 탈을 갖고 있는데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별로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뭐 연기가 그렇게 나쁠 정도는 아닌데 액션이 너무 좋은데 연기는 그냥 그랬는데 대신에 중요한 건 매력적인 탈이 아니니까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과 연기랑 매력이 달라붙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김씨네 뭐 편이죠? 네, 뾰루기. 예. 거기는 표정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그걸. 아니 왜 근데 잠깐이나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일상이네. 작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배우 감독 스스로가 문제예요, 감독 문제. 감독이나 이 작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연성도 떨어지고 인물이 개연성이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연기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각본에 대한 것도 참 공감이 가는 게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배우가 그거라면은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블식 글쓰기가 되게 깔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 설명하면 설명이 금방 돼요. 아 이건 이랬어. 비브라늄은 제일 세. 그러면은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먹혀요. 왜 자꾸 말로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다 설명하지? 아마 그거는 초반에 CG를 많이 써야 되는 장면 때문에 초반에 돈 좀 아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는 아까 딱 보면서 느낀 게 와 이거 BMW 바이럴 광고다 이거는. 왜냐면은 차가 망가지는 차들이 대부분 다 BMW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를 데려가는 게 BMW SUV 차량이에요. 뭐 그런 거는 아니 근데 뭐냐면은 대사까지 그래버리니까 중국어로 협찬- 그 차를 타고 돌아가. 그래서 협찬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혹시 그거 알아요? 아이폰 관련돼서 헐리우드에서? 예 범죄자가 쓰면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룰이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영화 촬영 얘기하면 100% 협찬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악역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반전 있는 영화에서 보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악당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브스 아웃 보면 크리스 에반스는 갤럭시 써요. 하여튼 뭐 그런 그런 게 걸로 룰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복선이네. 007 같은 경우가 차량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 차량들 다 박살나요. 그런 게 다 법칙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BMW 로고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좀 아마 보면서. 메인 예. 협찬이겠지요. 근데 난 그게 알겠어요. 난 솔직히 이해하겠는데. 아이언맨 아우디 같은 예. 거겠죠. 근데 대사까지 그래버리니까 굳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짜증나는 게 영어를 쓸 때와 중국어 쓸 때를 구분을 제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열받는 게 뭐냐면은 양조위랑 아들이랑 둘이 싸움을 하는데 영어로 대답해서 저럴 때는 자기네 나라 말을 쓰지 않을까 이 정서를 전달 안돼 그래 관객이 외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그게 했겠지라고 관객의 편이지. 그런데 역할들의. 그러기엔 그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엔 너무 탐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중요한 게 양조위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자기가 중국 사람이거나 아시아권 그쪽이었으면 지금처럼 이 말에 대해서는 신경 썼을 텐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루시 때 최민식이 대사 쳤을 때 그게 전 세계 자막이 하나도 안 나갔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사 톤이
너무 좋더래. 그러니까 오히려 뜻을 모르고 들으면 더 무서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감독이 프랑스가 릭베송이라서 네, 가능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일부러 자막 안 쓰거든. 전 세계 자막을 다 안 집어넣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위협적인 거. 근데 난 그거 난 이거 요건 기세거든. 근데 이것도 연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연출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이러한 사소한 배려 또 하나가 연출이 보이면 안 되죠 그 영화에. 이상한 영화죠. 샤말란도 아니고. 나오라고. 근데 뭐냐면은 또 하나가 아버지랑 아들이 싸우잖아요. 아버지랑 아들이 주먹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부담스럽거든요. 똥가루네요. 근데 이걸 잘하는 게 가오게. 신화를 대입시켜 버리니까 맞아요. 아 그래 그러면 때릴 수 있겠다 크로노스. 이거였는데 맞아요. 여기선 진짜 호로 새끼예요. 그잖아요. 아 이집트에 호로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진짜 이거 보면서 호로스. 마지막에 든 생각이 가족 싸움인데 애들은 다 엄마 편이구나. 어.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 그리고 항상 역시 자연 생태계에서 수컷은 남편한테 진다. 구강기에 머물렀을 때 어머니를 잃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호로 새끼예요. 아빠 링 뺏어서 존나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신화적 접근을 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주면 아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리스 신화 보고 이러면은 이해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엄마 좀 찾겠다는데 그리고 양도 너무 멀쩡해. 네. 광기나 미친 게 나왔어야만 해요. 미쳤던 게 여기서 네, 나오고. 그 하나 더. 그 올드랑 똑같은 것 같은 게 자꾸 감독이 끄집어내 쓰는 게 처음에 여자가 운전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씬에서 버스 운전하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야. 화살 쏘는 거 배워라 하더니 화살은. 야 무슨 그 화살은 사거리도 없냐? 아니 그것도 그런데 화살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애들은 다 구경하고 아니 있어. 그 왜. 아저씨가 다 같이 우리나라 쏴주잖아. 코치였으면 내가 이해해. 아 우리나라 쏘면 이제 끝. 그러면 이렇게 잡아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아니 몇 카피나 됐어야 돼. 끝. 며칠 배운 애가 저기 있는 그 괴물의 목을 맞춘다고? 와 저거는 너무한다. 근데 앞에 그 화살 가르쳐주는 씬.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갖다 쓰는데. 영화에서도 우연은 있을 수 있는데 우연으로 너무 큰 일을 해결해 버리면 그쵸. 그러면 긴장감이나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에우스 아니, 엑스 마키나가 지금- 너무 많이 네. 생각나. 아까 마지막 하나라고 하고 지금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화나. 더해. 우리 안 감독 더해. 또 하나가 그렇게 여기서 났어? 배고프겠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홍콩 영화 보면 옛날 무협 영화 보면은 홍콩 영화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고 복수를 한다라든가. 그죠. 그럼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은 그냥 아 그래 홍콩 영화사를 마블에 녹여냈구나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도 또 정말 불쾌한 점이 여성 캐릭터를 너무 함부로 써요. 그러니까 여동생 못된 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근데 아까 그 여자 누구? 아쿠아피나. 이 친구가 그거를 잘 용인시켜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해결도 해주기도 하고 웃음도 주고 이러면서 그런 막슨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에 대한 근데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맞는 게 전체 이렇게 영화 이렇게 캐릭터들 이렇게 싹 보다가 그 여자 배우만 딱 빼내면 엄청 심심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엄마 완전 죽는 장면도 그게 말이 되나? 아니 허리 보조 출연들이 한 보조 출연 20명 나와서 엄마를 협박해. 우리 그것도 뭐 아이언 갱을 건드렸다고 아빠가. 내가 그것보다 6명이 내가 야 더 불러.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떼거리로 하니까 저 뭐야? 아니 그 나중에 장봉원 양조위까지 아니 배달 시킬 거야. 이게 마블의 앞으로 페이지 4를 여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인데 이 캐릭터의 어머니를 죽인 복수의 대상이면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는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엄마를 길면- 죽인 사람을 동네 양아치들이 동네 아가씨 복장도 황해를 맞아. 먼저. 약간 70년대 일본 MG 가져오라고. 뭐야 그게 나는. 그리고 또 엄마가 나 그것도 몇 웃기는데 개에서? 아니 뭐냐면은 마지막 죽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근데 주제를 너무 기억나네. 깔끔하게 죽었어 엄마가.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걔들 어떻게 죽인 거야? 도대체 아니 피고다 손 밟았나? 선 넘었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다 또한 편집도 잘못한 게 시간에 맞춰서 뭔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궁금해 죽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안 보여줘. 잠깐 다구리 맞아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그다음에 또 야 니네 아들 딸이 올 줄 알고 준비한 게 있단다. 수트. 얘네가 이 나이 때 올 줄 알고 사이즈를 맞춰놓은 거야. 그것도 있어. 자기가 이 아카피나한테 아빠가 복수하라고 임무를 줬다. 근데 내가 전에 미안한데 그 임무를 실패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공했다. 내가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 얘기하는 거잖아요. 빌딩에서 닌자들이랑 싸우다가 몇 명 떨어뜨려 죽였거든. 그
그때 죄책감 느끼는 거 하나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인 거야. 걔들은 생명을 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자기 엄마 원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거야. 그래놓고 아빠 말에 비해서 피는 피로 복수하는 것이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 조금 약간 흥분을. 네, 여기 서사가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이게. 하여튼 아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건 캐릭터만을 얘기할 때 결국 마블은 캐릭터 장사고 네. 캐릭터 하나만 잘 살리면 그걸로 사실 예를 들면 토르도 그랬고 이전에 사실 영화가 별로여도 캡틴 아메리카 1도 그랬습니다. 퍼스트 어벤져스도. 네. 캐릭터랑 인물만 매력적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 제기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사실 시무리오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예를 들면 뭐 조금 다르지만 배트맨 같은 경우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하는 건 아치의 에너미인 상대 악역을 되게 매력적이고 강하게 보여주면 돼요. 얘를 세게 하면 얘를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그렇고 그쵸. 악역을 절대적으로 세고 강한 걸 보여주면 그거에 맞서 싸우는 히어로는 당연히 더 강해 보이는데 양조위가 여기에서 한 업적이나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초반에 액션씬 조금 하고 내가 제일 깬 게 뭐냐 그 아쿠아피나 앞에서 자기 아들 여자친구 앞에서 옛날에 나는 마스터 칸으로도 불렸고 뭘로도 불리면서 맨프로모스네요. 되게 어마어마한 악당이었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진짜 아빠예요. 아빠가 아그냐를 그때는 말이야. 완판치 쓰레기 강냉이었어 이 자식들아. 사실주의네. 사실주의야. 노래만 쓰면 돼. 되게 리얼했네. 어디 보자 텐데 보자. 아시아 문화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했네. 아, 리얼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 아들놈 여자친구라고 했나? 그거랑 또그 부하도 씨발 그 태왕별이 가면하고 레이저 패스트 둘밖에 없는데 자기가 막 텐링즈 막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막 전 세계를 사실 그리고 텐링즈라는 조직이 자꾸 언급하는데 아이언맨 1에서 토니 스타크를 납치했던 조직이 그 텐링즈예요. 이 조직이에요. 지점인가 보죠. 아니, 지점도 존나 잘 되는데요. 이집트 지점. 백다방 강남점 같은 거구나. 쿠폰 썼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보스나 되게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아우라로서 보여준 것도 없고. 근데 와서 차 5대로 왔나요? 아 그거는 뭐 대나무 숲이 뭐. 와,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고 또 액션 시퀀스에서도 악역으로서의 이 사람만의 어떤 그러니까 독특한 어떤 액션 시퀀스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 그리고 난 이 반지들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물리적으로 힘이 센 거 빼고 젊게 해주는 거 빼고 그러니까 기능이나 이런 거를 모르겠으니까 센 건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그런 쿠키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원래 코믹스에는 10가지가 각자 다른 기능을 하고 있어요. 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10가지의 반지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력으로만 쓰니까 그냥 무병장수 아니에요? 약간 아이언맨 다른 버전 같은데. 뭐 그렇기도 한데 이게 뭐 아크원자로처럼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떤 사람은 망치질 하나로 천둥이 치는데 걔는 이게 10개 가지고 그러니까. 알을 투자 패고 벽치기 한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의 원리도 그렇고 색깔 변한다. 색깔 탈로의 변한다. 탈로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해요.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그러는데 시무리오가 엄마한테 그냥 설명 잠깐 들은 것 같고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 힘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양조위 캐릭터가 강하고 권위 있고 카리스마 있는 것들에 대한 장면을 연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하고 죽어라 싸우는 아빠는 그냥 호로 자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버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디오가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색깔 잘 드래곤이랑 히로의 뭐 드웰로였나? 드웰 뭐였나? 예. 드래곤 하여튼 나쁜 놈도 D로 드웨 시작하더라고요. 뭐였어요? 예, 드웨 뭐였어? D 끼리 D 장면이 나올 때도 사실 용의 힘을 빌려서 이기는 거잖아요. 뭐 링을 배에 넣어서 죽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사실상 보면은 용이 더 세요.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링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 첫 뭐 형님 아니 그냥 링을 가진 사람이 용을 부린다 뭐 약간 이런 거 아닌가? 나중에 반지의 제왕인가요? 아니 그러기에는 또 그 전에는 또 아빠가 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은 원래 걔랑 싸울 때 중국 사람 탈로 사람들을 도와줬던 애니까. 상치가 가니까 근데 링의 색깔이 좀 바뀌긴 해서 그 원래 감정 반지.
노란색 분노. 그러니까 태생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서 얘는 좀 다른 존재일 텐데 아마 이제 이런저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너무 없어요.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죠. 그리고 이거 말한 대로 진짜 왜 링이 10개인지도 안 알려주고 좋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알려주겠지라고 하기에 그러니까 이 정체나 어떤 속성이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거에 활용한 어떤 액션 시퀀스나 이런 것도 좀 더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좀 샹치 잡다하게 가족 이야기를 많이 그냥 그게 너무 많이 나니까 남의 파레를 집사- 다른 데다 다 했다. 남의 집 사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샹치가 원래 최초의 아시아 히어로 맞고요. 샹치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강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넷플릭스에서 아이언 피스트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것도 마블이고 무수 쿵푸 달인인데 아이언 피스트보다 훨씬 강한 건 사실이고. 하고 붙었다고 하더라고 두 번. 예, 이겼어요. 하고 샹치가 좀 중요한 게 지금 2021년부터 재연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마블 코믹스에서도 재연재를 하면서 아시아를 겨냥해가지고 지금 캐릭터를 상품화하려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샹치 대 스파이더맨, 샹치 대 토르, 샹치 대 캡틴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옴니버스식으로 해가지고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샹치가 어느 정도인지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호감을 얻으려고 지금 계속 시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샹치 대 스파이더맨에서는 스파이더맨이 흑화됐을 때 스파이더맨을 이길 정도로 강한 캐릭터라고 샹치가 어필이 돼요. 근데 그런 캐릭터는 최근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하고도 연관이 되는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캡틴 어벤져스하고도 한번 싸웠었는데 이겼다가 캡틴 어벤져스는 이제 결국에 초인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퍼스트 어벤져스 이기면 너무 하여튼 세잖아. 어벤져스 하여튼 캡틴 아메리카도 이겼다가 결국에 나중엔 지긴 졌는데 압도적으로 되게 그 쿵우 달인이고 엄청나게 강한 캐릭터라고 설정을 해놓고 막 요즘에 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영화가 약간 그 붐업을 못 받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힘이 센 건 맞는데 뭔가 좀 난해한. 그냥 쿵쿵한 잘하는데 그러면 약하니까 그리고 10 링즈까지 준 것 같아. 갑자기 확 세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16살 이후로는 주민 등록증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무슨 훈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걔는 그 10년 동안 그냥 집에서 팔굽혀펴기만 하다가 그냥 바로 이제 출근하고. 버스에서 갑자기 싸우고 목걸이를 내가 네 등짝을 보자도 아니고 목걸이 옛날에 우리 한복의 어린이 걸 보니까 가격이 비싸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목걸이가 막 뺏기자마자 막 여동생 구하러 가야 되면 되게 중요한 목걸이잖아.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고 다니면 근데 어떡해. 그 목걸이의 역할이 그 지도 역할인 건가? 용 눈알에 뒤집어 용이 그동안 안 보였던 거야. 파괴지왕의 그 계란 같은 주정치 영화 같은 거였지요. 진짜. 약도만 보여주는 거야. 목이 쉬려고 하네. 이게. 지름길. 지도 근데 그 지름길도 사실은 걔가 알려줘. 모리스 그리고 캐스팅 벤 킹슬리라는 대단한 배우가 여기에서 그 만다린으로 아이언맨 3에서 연기자로 나왔던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벤 킹슬리는 대단한 배우예요. 옛날에 간디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탔었고 연기자로서 정말 훌륭한 배우신데 그분이 나올 때도 약간 숨이 트이더라고요. 저분이 숨 좀 돌려주는구나 하면 옆에서 누가 막 하고 그분도 나와요. 그 쿵푸어슬에서 그 돼지촌 여관 주인 남자 활 가르쳐주는 아저씨. 옛날 홍콩 영화에서 악역으로 많이 나왔던 청옥불인가 이런 데서도 그렇고 좀 반갑긴 한데 너무 뭐 딱히 뭐 나이가 드시고 하는 게 없어. 활 한번 쏘려다 잡혀가면 끝났잖아. 나이도 어린 놈이. 진짜 난 7년 살았는데 어우 라떼 냄새. 진짜 이거 아시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약간 실패한 블랙팬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되게 아쉬움이 큰 이건 아쉬움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실망스럽다 정도가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왜냐면 다른 영화 우리 얘기했을 때도 그래도 아쉬움의 표현이었거든요. 예를 올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걸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야 씨고 이렇게 해가져 버리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뮬란 때도 그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실수기 때문에 디즈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얘기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고
우연히 3번 겹치면 사기래요. 근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어떻게들 생각할지 케빈 궁금해요. 그러니까 방송 듣지 않고. 우리는 좀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누지만 사실 이 영화는 굉장한 상업 영화잖아요. 저는 사실 저는 마블 세계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블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는 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마블 영화가 좋은 점은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으니까 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마블 영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어 왔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 그거 블랙 위도우는 못 봤고 제가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마블이 2년 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었나? 그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잘 만들지? 그러니까 케빈 파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그냥 대중적인 요소로만으로 치더라도 역시 꽝인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큰 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서는 왜 별점을 그렇게 줬는지 이해됐어요. 사실 저는 그 얘기하기 전까지의 느낌에서는 저는 그 정도의 구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았고 외형적으로만 보면 액션은 괜찮아요. 초기 약간 성룡도 떠오르고 저도 사실 그거는 좀 동의해요. 네.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CG가 들어가면서 연출이 커지는데 커질수록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긴 했는데 그냥 사실 저도 처음 영화를 이제 보기 전에 기대감으로 4.5에서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뭐 2점대까지 떨어진 영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홍콩 무협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다가 중반부터 갑자기 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판타지 영화로 뭐 어차피 판타지 영화긴 한데 마지막에 이제 용들이 나오면서 용용 죽겠지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맞아요. 두 마리 나왔거든요. 두 마리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욕 나왔다고요? 용 나왔죠. 재밌게 보는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도. 저는 그나마 상징성을 준 거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액션, 무협 뭐 이런 걸로 갔을 때 중국 또 아시아권에서도 그나마 한국 쪽에서 그나마 유승환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합을 맞추는 무술의 합을 보여주는 성룡식 액션 이런 걸 좀 보여줬는데 외국 쪽은 서양 쪽은 그쪽이 거의 대부분 핸드헬드로 들어가요. 아니면 완전히 블록버스터인지 다 때려부시든지 그거 아니면은 그 싸우는 게 티키타카가 배우들이 이 신체적인 능력은 너무 좋은데 무술적인 약간 그 선이라든지 그 합을 맞추는 그거에서는 항상 부족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런 무술을 하고 서로 아시아인들끼리 딱 붙고 할 때 그 씬에서 보면은 잘하네, 재밌네. 약간 이게 좀 올라오니까 우와 치고서 보고서 그치 이제 이쪽으로다가 이제 각을 잡는구나. 거기까지였다. 네, 그러니까 딱 그게 끝인 거지. 그냥 아까도 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 이런 식의 마블 영화, 아시아를 다루는 마블 영화가 나오면 다음에는 우리나라 감독이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 아까 감독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야말로 그러니까 헐리우드과 아시아를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독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상치 정도까지 나온 지금 이 맥락도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건 깔 게 너무 많지만 그 전에 만들어왔던 다른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열린 건데 아시아권 감독들 특히 한국 감독이나 이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하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그 1인시 장벽이라는 걸 이제 넘어가게 하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관심도 없었다가 그거를 지금 이제 넘어서려는 입구에 있는데 아직 제대로 못 넘어왔다. 이 아쉬움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딱 느낌이에요. 너무 큰 작품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페이지 4에서 이제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이제 애들끼리 조인트하는 작품들이 나올 건데 샹치란 캐릭터가 그 옆에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저도 있고 막 이렇게 하긴 지금 예전에 뭐 로다주나 이런 애들은 다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쟁쟁한 캐릭터 안에서 샹치라는 캐릭터가 자기 존재감을 과연 계속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전혀 기대가 안 전 거기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잡다한 영화에서 액션만 빼고 그 시퀀스만 넣으면 그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치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어벤져스 안에 들어갈 때 이 스토리 빼고 지금 오늘 스토리 영 엉망이니까 여기에서 액션씬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협 액션, 상치가 나타나면 근데 그런 씬 그러니까 들어가면 액션이라는 것도 어떤 캐릭터에 대한 호감이나 이게 있어야지 뭐 액션만 호감- 매력적이라는 건 사실 그거만 그거는 생각했지 호감의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샹치라는 네. 캐릭터 자체에 호감이 없는데 액션만 멋있으면 힘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러고 보면 진짜 예. 이 어벤져스 세계관 살벌하군요. 왜냐면, 배우들. 왜냐면은 이제 사실 아이언맨 사실 로다주 한 명이 거의 페이지 3까지 이끌어갔고 그 글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가장 기대하는 건 톰 홀랜드랑 누구지? 걔 닥터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지금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런 분이. 새로 들어오는 인물들이 이제 플로렌스 퓨도 들어오고 이런 인물들이 과연 그 길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이터널즈가 그래서 사실 사실 페이지 4의 시작은 이터널즈부터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버리는 건가요? 얘는 버려도 되는 것 같아요. 막말로 아니 이게 얼마 들인 돈? 이 정도 버려. 그러니까 이 정도 캐릭터라면은 소개 정도. 솔직히 어벤져스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이스한 포지션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뭘로 해야 되지라는. 하여튼 뭐 이거 무리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가 10개나 되니까 생각 다 했습니다. 하나씩 방법이 있겠죠. 하나씩 파나? 멀티버스가 있으니까요. 궁금하네요. 한국 잠깐 얘기했으니까 요 정도로 하면 돼요. 지금 이제 박서준이 마블에 캐스팅됐다는 네. 소식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팀마블 2? 팀마블. 사실 마블 코믹스 중에 한국 캐릭터가 두세 명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아마데우스 조라는 천재 수학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걔가 헐크 뒤를 잇는데 헐크 뒤를 일타 강사가 되나요? 하고 있는 최고의 강사가 되죠. 대성하고?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근데 그 아마데우스 조가 사실 뭐 헐크는 나중 한참 뒤 얘기고 그냥 천재 수학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돌파해내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 초능력이거든요, 그것도. 그 캐릭터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한국 감독이 누가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 마땅히 떠오르진 않네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로 나올 때 아직까지는 한국 감독 중에 히어로물 잘 만들 만한 사람? 장선우 감독? 송양팔이 소녀의 제일. 어서 데려와야겠네요. 김지훈 괜찮지 않아요? 김지훈? 근데 라스트 스탠드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헐리우드라고 그분은 하는 건 다양한 장르를 레벨이 재능이 있는데 보통 이건 문제 아닌 것 아닌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건 박찬욱 아니면 나홍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솔직히 나홍진은 헐리우드도 요번에 그 싱크홀 찍은 감독. 김지훈? 아니 김지훈이 아니라 김지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제실검 화려한 감독잖아요. 영화 만든.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명예가 있어서 그렇지 큰 영화를 잘 찍긴 해요. 화려한 육아는 저도 좋아하는 영화. 네. 예. 우리가 잠깐 오해했더라고. 그 사람은 왜냐면 그 영화가 워낙 니프 유명해서 몰 그런데. 만들었어. 예. 화려한 그리고 그냥 짬 나는 김에 DDR 잠깐만 하면요. 좋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이야. 뭐 깔잖아요. 조엘 P 웨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맞아. 뭐냐면은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처음 데뷔한 영화가 2012년에 I am not a hipster. 맞아. 이 감독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데스트 크리튼. 네, 그래서 독립영화랑 뭐 이렇게 했는데 블록버스터 영화는 사실 이게 처음인가 봐요. 그리고 구글링을 해봐도 그렇고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 그냥 잠깐 나오는 거 보면 나 이름이 크리튼 데니얼 이 크리튼. 감독의 모든 데스틴 영화에서 크리튼. 골을 맞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 영화에서도 나름대로 중국식 악곡 구조를 쓰겠다고 해서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가만 보면은 사실 이분 독자적으로 다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타이틀에 이분이 올라가 있는데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분은 그 정도의 필모를 가지고 있다까지 DDR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샹치에 대해서 신나게 혈변을 토하셨고요. 너무 길게 얘기했다. 목 약간 쉬었어. 많이 덜어내야겠다 이거. 아니 오늘 잘 턴 것 같아요. 네. 잘 팬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애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뭔가 그 애매한 느낌을 얘기하니까 맞아요. 조금 그냥 정확히 저는 오네. 정확하게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반대 지점에 있는 영화라고 보면 그러니까 돼요. 지금 두 개의 페이지가 시작하는데 DC는 출발이 좋아. 네. 괜찮아. 실은 뭐 근데 지금 이 4페이지 지금 여기서는 시작이 왜 이래? 아니 그리고 이제 보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캐릭터를 살리는 걸 되게 잘했고 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작 10분 안에 어떤 정체성과 볼거리를 다 보여줘서 끝내는데 감독의 역량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조건이죠. 양조위 처음에 그 액션 씬은
그 링으로 막 하고 문부시는 그 액션씬은 정말 그 7살 아들 데려가서 술집에서 깽판 치는 거는 술 먹고 그냥 주사 부린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그 보조 출연분. 이 새끼들이 내 마누라를 이 새끼들이 딱 이거였어. 아, 야. 나 니네 한번 병 아, 깬다. 그만하죠. 자, 오늘은 우선 그 샹치 10 심 맞아요. 열린제 네. 전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